안녕하세요. 주토피아 채널의 제이입니다. 오늘은 9월의 미국 증시 시황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본 영상은 주기적 자산배분 투자 전략에 따른 2024년 9월 자산배분 비중 전략을 다루고 있고요. 방향성에 중점을 두며 마켓 타이밍에 초점을 두지 않습니다. 영상에서 다루지 않은 기본적인 경제지표나 뉴스는 숙지하고 있는 상황으로 가정하고 제가 중요시 생각하는 대중의 심리지표나 금리 사이클 프랙탈 분석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갈 거고요. 자산배분이 아닌 트레이딩 매매 활용하지 마시기를 당부드릴게요. 먼저 주기적 자산배분 비중 전략에 따라 현재 구간에서는 첫 번째 금리 인하가 9월 FOMC에 예정돼 있죠. 이후에는 금리를 조금씩 낮춰나가다가 연준이 기준금리를 0.5% 이상 내리는 B컷을 통해 경제 위기가 확인이 돼요. 현재는 A에서 B 구간에 B에 거의 직전에 있고 앞으로는 B와 C 구간을 지날 거죠. 지난 사이클과 이번 사이클의 시점을 비교해 보면 금리 고점에 있는 지난 사이클에서 18년 12월이었고 이번 사이클은 23년 8월, 첫 번째 금리 인하 B는 지난 사이클은 19년 8월, 이번 사이클은 24년 9월. A에서 B 기간이 지난 사이클에서는 8개월이었는데 이번에는 대략 12개월 정도 돼요. C, B컷은 지난 사이클에서는 20년 3월 코로나 한가운데 일어났고요. 증시 고점은 한두 달 전이었고 이번 사이클에서는 지난 사이클처럼 기간이 유사하다고 생각했을 때 A, B 기간과 B, C 기간이 비슷했거든요. 그런 가정하에 내년 8월 정도의 경제위기 C가 오지 않을까 프랙탈적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 그러면 내년 상반기 정도에 증시 고점이 나오겠죠. 몇 달 전에 증시 고점. 대선은 11월 5일인데 B 전후로 횡보 조정 기간이 있다 했잖아요. 그 조정 기간을 마무리하는 시기가 대선 이후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CNN 공포탐욕지수 8월 30일 기준으로 업데이트 해드릴게요. 공포탐욕지수 분석은 대중의 심리를 분석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매 3, 4주마다 한 번씩 분석을 통해서 변곡점을 체크하고 있고, 시장의 변곡점을 누구나 맞출 수 없지만 대중의 심리라는 게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공포탐욕 지수를 일종의 보조지표처럼 활용해서 대중의 심리를 분석하고 있고요. 시장의 변곡점에서 꽤 맞은 편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23년 6월에 조정이 시작됐을 때도 시기를 맞출 수 있었고, 23년 11월 이후에 상승장이 시작될 때도, 그리고 24년 4월, 24년 7월에도 다 조정과 반등 시작되기 전에 미리 분석해서 알려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이 공포탐욕 지수를 보조지표로 활용해서 하락 다이버전스나 상승 다이버전스를 미리 체크해서 변곡점을 체크해드렸죠. 앞으로도 그런 의미에서 계속해서 분석을 이어갈 거고요. 연속해서 하는 분석이니까 지금 처음 영상을 보시거나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은 과거 영상들을 참고하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현재 63점으로 공포탐욕 지수가 오랜만에 탐욕으로 올라왔는데요. 이게 5월달 이후로 처음으로 60점을 넘은 것 같더라고요. 5월달에 4월 CPI 발표하면서 꺾이기 전에 잠깐 올라갔던 적이 있는데 탐욕으로, 이때 이후로 거의 2달 반 정도 있다가 처음으로 탐욕으로 지금 된 거예요. 공포탐욕 지수의 추세 분석이 더 중요한데요. 여기 차트는 1년 동안의 추세고요. 중복된 부분은 생략하고 간단히 언급만 할게요. 이 붉은색 선이 22년 증시 저점과 23년 3월 SVB 파산의 저점을 이은 지지선이에요. 이 지지선을 바탕으로 과거의 하락에서 반등 변곡, 상승에서 하락 변곡을 다 체크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추세선 역할을 했고요. 여기 지난 연말 산타 랠리도 이렇게 이 지지선 돌파하면서 시작된 거 보이죠? 이번에 B 전후 조정이 4월달 조정 한 번 있었고 7월달 조정이 한 번 있었잖아요. 4월달 조정이 3월달부터 공포탐욕 지수에서 체크가 됐었거든요. 조정받기 한 달 전부터 그런 흐름을 알 수 있었어요. 그 흐름이 이 흐름이죠. 그래서 3월 8일에 엔비디아 변동성 확대가 된 날서부터 3월 22일 3월 FOMC가 된 날에 이렇게 공포탐욕 지수가 극단적인 탐욕 추세를 지지하지 못하고 횡보하다가 이렇게 뚝 떨어지면서 이 붉은색 지지선을 지지하지 못하는 순간서부터 거의 4월에 하락장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고요. 이렇게 하락이 시작되기 전부터 어떤 흐름을 미리 체크할 수 있다. 하락 다이버전스의 느낌으로. 그게 이 공포탐욕 지수를 분석하는 이유예요. 지난 영상 보시면 제가 7월 14일에 분석 올리면서 여기서 바로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한번 내려가서 조정받고 올라갈 것 같다 하면서 7월 조정도 미리 알려드렸죠. 7월 18일에 조정이 일어났지만 7월 14일 영상에서 조정이 있을 것이다 말씀드렸고 실제 조정이 나왔죠. 그것도 이 공포탐욕 지수의 추세 흐름을 참고를 했고요. 푸른색 박스는 하락장의 박스를 그린 건데 지난
2023년 하락장은 3, 4개월 정도 됐거든요. 근데 지금도 여기까지가 3개월이고 이렇게 하면 4개월인데 3, 4개월 정도 3월달서부터 7월달까지 트럼프가 벤스 대통령을 지명할 때까지 이런 식으로 큰 공포탐욕 지수의 하락 추세가 있었어요. 상승으로 다시 올라오지 못하고 계속 투자 심리가 진정이 돼 있었죠. 그리고 이렇게 색깔별로 하나씩 표시한 거는 1개월을 의미하는데 상승장에 표시를 한 거예요. 지난 산타랠리는 실제로는 더 길게 상승했지만 심리지표 측면에서 봤을 때는 4개월 정도 상승하다가 1개월 정도 상승의 마지막을 거치다가 4, 5개월 이후서부터 투자 심리가 탐욕에서 꺾인 거죠.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이어서 가보면 4월 조정을 제가 미리 알려드렸었고 그 다음에 5월 FMC에서 파월 의장이 이렇게 심리도 안 좋고 주가도 조정돼 있으니까 3월 FMC에서는 금리 당분간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근데 5월 FMC에서는 물가도 거의 잡히는 것 같고 확실하진 않지만 경기 침체가 만약에 올 수 있다면 물가랑 상관없이 금리를 낮출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 FMC예요. 얘기 듣고 나서 심리가 반등하는 거 보이죠? 반등했다가 4월 CPI 결과가 물가가 높게 나와서 안 좋게 나왔어요. 다시 금리가 고점에서 이어지는 거 아니냐 하면서 심리지수도 떨어졌죠. 지난 고점들의 선을 이으면 이렇게 초록색 추세선이 생기는데요. 쭉 하락하다가 다시 반등을 했는데 이 추세선을 돌파하면서 기대감을 모았어요. 단기 하락 추세는 돌파했지만 이렇게 1년 이상의 중요한 추세선에 저항에 부딪히고 있는 시점에서 경기 침체 내러티브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7월 11일에 미국 경제 지표들이 안 좋게 나오면서 여기서 한 번에 올라갈지 아니면 다시 조정받고 내려올지 기로에 서 있었는데 제가 7월 영상에서 다시 한번 내려왔다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하면서 조정을 미리 알려드린 거고요. 근데 이후에 트럼프가 벤스 대통령을 지명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벤스 대통령이 빅테크에 굉장히 비우호적인 사람이고 독과점 규제를 해야 된다 하면서 빅테크 주가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람인데요. 지명되자마자 빅테크들이 많이 떨어지고 했었고 과거 지난 랠리를 생각해보면 증시 랠리가 엔비디아를 바탕으로 한 AI 버블 그리고 빅테크 M7이 오르고 이게 증시를 끌어갔잖아요. 경기는 생각보다 실물 체감 경기가 좋지 않고 주가는 그걸 반영하면서 많이 못 오르고 있었는데 M7이 거의 강제로 끌고 올라갔던 증시였잖아요. 근데 그 대장주인 M7이나 빅테크를 견제할 수 있는 후보가 대선에 될 확률이 높다는 식으로 돼버리니까 전망이 이제 스마트머니 흐름이 많이 오른 AI나 빅테크에서 자본을 회수하면서 이익 실현하는 흐름으로 바뀌면서 증시가 조정이 일어난 거거든요. 건전한 증시 조정을 알려드렸었고 예상 저점까지 거의 하락을 했죠. 근데 여기서 하나의 변수가 생겼는데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해버렸어요. 예상치보다 많이 하기도 했지만 연준이 기준금리를 7월 달에 7월 FMC에서 내리지 않았잖아요. 근데 원래는 내리려고 다 작업을 해놨던 거예요. 7월 초서부터 뭐 경기 안 좋으니까 이제 금리 슬슬 내릴 수 있다 이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었는데 트럼프가 이제 피격 사건 이후로 거의 당선이 확실시 되던 느낌이었잖아요. 연준이 대선 전에 금리를 인하하면 안 된다 이런 압박도 가했었죠. 그러니까 연준 입장에서 한번 넘겨버렸어요. 7월 달에는 9월에 뭐 앞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만 하고 실제 하진 않았죠. 그랬더니 기다리지 못했던 일본에서 물가와 환율 때문에 큰 영향을 받고 있었고 환율이 많이 오르고 있었고 엔화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트럼프는 또 마침 엔화의 가치가 너무 저평가돼 있다 뭐 그런 식의 주장하는 사람이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인해서 지난 시간에 알려드렸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고요. 결국에는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일어나 버렸어요. 그게 8월 5일에 아시아 블랙 먼데이라는 사건으로 일어났죠. 미국 증시는 잠깐 떨어졌지만 보조를 맞춘 수준이고 일본이 주로 그리고 아시아 중에서도 한국 증시가 많이 떨어졌죠. 그때 심리가 완전히 바닥으로 내려갔어요. 극단적인 바닥까지 찍은 다음에 이게 장기화될 거냐 아니면 일시적인 현상이냐 이런 기로에서 경기 지표들이 좋게 나왔죠. 미국 경제 지표들이. 심리가 이렇게 바닥에서 계속 이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기 보면은 2023년에도 심리가 하방에서 계속 연장해서 이어가잖아요. 근데 이때는 심리가 다시 꺾여 올라올 수 있었던 게 미국의 경제 지표도 좋게 나왔지만 일본이 8월 12일에 이 별표 친 날인데요.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 더 이상 하지 않겠다. 시장의 상황을 봐가면서 하겠다. 시장이 변동성이 클 때는 안 한다. 이런 식으로 못을 박아버렸어요. 이제 안 한다고. 그거를 바탕으로 심리가 급격하게 올라오면서 과거에 공포탐욕 지수
MACD에 이렇게 단기 추세를 지지하던 보라색 선이 있었잖아요. 이 선까지 돌파해서 올라와 버리고 지지 테스트까지 마치고, 지지 테스트 때는 빅테크의 실적이 좋게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기업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다시 한번 보라 추세를 반등하고 올라오면서 현재는 가장 중요한 붉은색 추세선까지 돌파하고 올라온 상황이에요. 만약에 앞으로 이렇게 계속 상승 이어가면 예전 요 초록색처럼 계속 상승을 이어가다가 돌파 후에 바로 상승장이 연속해서 시작되는 시점, 이 시점이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모양도 나오고 있는데, 이게 옛날처럼 돌파했다가 페이크로 다시 떨어질지 아니면 돌파하고 지지하고 올라갈지는 아직은 몰라요.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미국 증시 흐름이나 투자 심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현재 9월 달에 첫 금리 인하를 해야 되다 보니까 연준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경제 지표가 안 좋아야지 금리 인하 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9월 18일 9월 FOMC까지 경제 지표가 너무 좋게 나오면 금리 인하를 할 명분이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경제 지표는 아마 다시 좋지 않게 나올 확률이 커요. 금리 인하를 할 빌드업을 해야죠. 물론 8월 잭슨홀 미팅에서 금리 인하 정책 변경의 시기가 됐다라고 말은 했지만 근거도 없이 내릴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런 게 결국엔 주식시장에 조정의 빌미를 줄 수도 있고, 다시 한번 여기서 이렇게 하락해서 지지를 테스트하는 상황이 올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은 해요. 기존 전망에서도 첫 번째 금리 인하 B 전후로 전에 조정이 몇 번 있고, 그 조정이 첫 번째 조정, 두 번째 조정이 있었고, 세 번째 조정이 있을 거라고 얘기한 적이 있고요. 지난 영상들에서. 그리고 트럼프가 대선을 치를 때는 이 대선 사이클에 프랙탈이 있는데, 트럼프가 지금 세 번째 대선에 도전하잖아요. 대선 전주에는 조정을 받았어요. 조정이 언제서부터 받았냐면 2016년 대선 때는 11월 8일이 대선이었는데 8월 8일서부터 조정이 시작돼서 길게 조정했어요. 3달 동안. 그리고 2020년에는 낙선했죠. 바이든이 이겼는데 이때 11월 3일이 대선일이고 8월 31일서부터 거의 2달 동안 조정을 받았어요. 근데 이런 사이클이 프랙탈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11월 5일 전에 조정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있죠. 근데 지금 9월 1일인 입장에서 이제부터 쭉 조정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큰 저점을 다시 한번 찾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작게 9월 18일 FOMC 전후로 잠깐 이렇게 보라색 정도까지 50 이하로 살짝 내려오는 정도까지만 조정받았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트럼프 대선 맞춰서 조정해서 반등, 이 지지를 테스트하고 대선 이후에 쭉 오르고, 뭐 이런 식으로 될 건지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어쨌든 9월 FOMC와 미국 대선 요 둘 중에 하나 아니면 둘 다 모두에서 조정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따라서 이게 옛날처럼 상승을 쭉쭉 이어가긴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 금리 인하 9월 전후로 조정 행보 사이클에서는 직전 사이클에서 전 3개월의 조정 시작, 후 3개월에 전고점을 뚫으면서 조정 행보 기간 마치고 계속해서 상승장이 시작이 됐고요. 이번 사이클은 지금 공포탐욕 지수에서는 3월 달부터 조정의 흐름이 보였지만 실제 조정은 4월 1일서부터 했죠. 5개월 전부터 대략 한 거잖아요. 앞으로 5개월 후까지 조정 행보가 있을까라는 측면이 있는데, 대선이 요번에 겹치는 바람에 대선 사이클로 보면은 대선이 끝난 다음에 평균 1년 정도의 상승장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런 거 감안해서 B가 끝난 다음에 2개월 정도 있다가 조정이 마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난 영상에서 이렇게 금리 인하 사이클과 대선 사이클을 조합한 분석을 해드렸죠. 이번에는 미국 S&P 500 주봉 차트를 보면서 업데이트 해드릴게요. 왼쪽에는 고조지표를 활용하는 공포탐욕 지수 참고하시라고 넣어놨고요. 금리 사이클과 트럼프 대선 적용 시나리오를 S&P 500 프랙탈로 분석해보면, 지난 사이클에서는 2018년 12월에 금리 고점이었는데요. 금리 고점 전후로 이렇게 저점이 있어요. 증시가 떨어진 거 보이죠? 이때는 금리 고점에 맞춰서 떨어졌었고, 그 다음부터 금리를 더 올리지 못하다가 8개월 후에 19년 8월에 B에서 금리를 처음으로 내리게 되고요. 이렇게 보라색으로 표시된 게 B 전후 조정 행보 기간 적은 거예요. 보면은 3개월 전에 조정 한 번 일어나고, B 임박해서 한 번 일어나고, B 이후에 한 번 일어나면서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저점을 확인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초록색 추세선을 만들어요. 이 추세선이 앞으로 BC의 버블의 마지막 랠리 구간의 최종 지지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쭉 랠리를 펼치다가 20년 1월 정도의 고점 찍고 조정을 받는데, 많이 올라왔으니까 많이 떨어지겠죠. 이 지지선에서 많이 올라왔잖아요. 떨어졌는데 초록색 지지선에서 공방을 한번 해요. 이 지지선이 마침 이렇게 50주 주봉 이평선이랑 비슷하게 일치가 됐는데, 여기서 한번 반등하려는 시도를 하지만 과거를 보면 어때요? 이 첫 번째 금리
금리나 전후로 이렇게 50주 이평선 주변에서 반등을 계속 해줬죠. 그래서 이런 지지선도 만든 거고요. 근데 이때랑 지금이랑은 다르죠. 시기상으로도 다르고 경제위기가 곧 다가오고 있고 경기 침체가 진행이 되면서 50주 이평선보다도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평가가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르지만 사람들은 과거랑 비슷할 거라 생각을 해요. 존버는 항상 승리해 왔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서도 반등해 줄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많이 물리시거든요. 물을 타거나 빠져나오지 못하는데 여기까지도 계속 보유하신 분은 여기서 무조건 팔아야 되는 구간이에요. 근데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이런 경제위기에 큰 폭의 하락을 맞을 수 있다. 이 당시에는 S&P 500이 거의 30% 정도 조정받았을 거예요. 그 코로나 조정 이후에 쭉 올라가다가 이 중간에 트럼프 낙선이 된 대선 사이클이 있었거든요. 여기 마이너스 10% 적어놨죠. 대선 전부터 마이너스 10% 하락한 구간이에요. 여기 보면은 8월 31일서부터 11월 2일까지 두 달 조정이 있었죠. 근데 좀 특이한 게 트럼프가 대선하는 날까지만 하락하고요. 당선이나 낙선이 되고 나선 바로 급반등을 해요. 이런 흐름이 있다는 거 이번에도 참고하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점선 보라색으로 이 두 사이클을 합쳤어요. 금리 사이클과 대선 사이클을 합쳐서 여기 현재 분석에 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A 금리 고점이 7월 FMC인데 7월 31일이라 거의 8월이거든요. 그때가 이때인데 과거랑 다른 점은 이때가 증시의 저점이 아니고 고점이죠. 이때는 A 때는 증시 고점이 전에 일어나고 조정을 좀 받았는데 이번 사이클에서는 먼저 이제 증시 고점이 거의 A 때 고점이었고 조정을 나중에 받았어요. 어쨌든 이 전후 관계는 달라질 수는 있지만 프랙탈적으로 A 전후의 증시는 고점에서 한번 하락하는 흐름을 보인 거죠. 고점에서 하락하는 흐름. 그리고 이때쯤에 금이랑 미국채가 저점에서 반등하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미국채랑 금 분석할 때도 저점 잡을 때 이 구간을 활용했고요. 영상 보시면 확인 가능하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반등을 하면서 S&P 500은 22년 저점과 23년 반등장의 마무리를 마치고 새로운 상승장으로 이렇게 가게 됐죠. 이 새로운 상승장이 A에서 B 구간의 위험자산 반등을 일으켜서 S&P 500이 지금까지 올랐어요. 과거 사이클처럼 첫 번째 금리나 전후에 조정 횡보하는 사이클이 있다고 몇 달 전부터 계속 알려드리고 4월 조정 때도 미리 알려드리고 이렇게 예상 하락 지점까지 알려드렸죠. 이때도 제가 이렇게 포인트 잡아드렸는데 실제로 4,800 아래로 좀 내려갔다 올라왔고 고점 대비 6% 조정이었고요. 7월 조정 때도 미리 알려드렸죠. 5,200에서 5,350 정도 될 것 같다. 근데 어떻게 됐냐면 일본에서 금리 인상하기 전에 원래 예상됐던 사이클에서는 이 5,375를 살짝 깨고 내려왔어요. 상승할 때 갭을 메운다는 조건으로 제가 적어놓은 거기 때문에 실제로 갭을 메웠고요. 근데 여기서 옛날처럼 바로 반등하지 못하고 일본 이벤트 때문에 다시 한번 쭉 떨어졌죠. 시가에서 많이 떨어져 시작해서 종가에서는 5,195로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뭐 종가 기준으로 따지면 거의 요 안에서 조정이 마무리됐고요. 10% 조정이에요. 제가 이때도 7월 달에 조정되기 전에 10% 내외에 그냥 건전한 조정일 거라 그랬잖아요. 일본 이벤트로 잠깐 내려갔다가 당일에 올라온 거 빼고는 그냥 똑같이 돼버린 거죠. 지금까지 반등해서 전고점 근전까지 S&P 500이 올라왔는데 20포인트 남았잖아요 지금. 거기에 기반하면 건전한 조정이었던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떻게 되냐, 원래 이 보면은 이 푸른색 선 있잖아요. 이 푸른색 선이 7월 FMC 기간이에요. 근데 저는 과거서부터 7월 FMC에서 금리를 인하하면 사이클 프랙탈상 대칭이 잘 맞아서 이때 일어날 확률이 높다고 좀 생각을 했었고요. 실제로 7월 1일서부터 조정장 시작될 때부터 미국에서 경기 침체 소식도 많이 들리고 빌드업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트럼프의 어떤 변수 때문에 저는 연준이 금리 인하를 미뤘다 생각하거든요. 7월에서 9월로. 그래서 프랙탈 분석할 때는 여기 푸른색 선에서 희미한 선 있죠. 이 희미한 선이 7월이에요. 7월에 보면은 푸른색 사각형에 딱 가운데 있잖아요. 요게 저는 일치한다 생각을 하는데 이 점선으로 바뀐 거예요. 점선으로 연장이 됐다. B가 트럼프 변수 때문에 연장이 돼서 뒤로 갔지만 프랙탈 분석할 때는 이 경제위기 C는 7월 분석을 기반으로 해봤어요. 그리고 대선 전후로 조정이 왔다가 트럼프 대선 사이클에서 다시 급반등을 하죠. 그걸 여기다 넣은 거예요. 그러면은 금리 사이클과 트럼프 대선 사이클을 합쳐서 이런 모양이 나올 수 있다. B 전후에는 금리 사이클상 옛날에도 보면 고점을 한번 높이곤 했어요. B에서. 이번에도 B 주변에서 고점을 살짝 높였다가 다시 하락해서 조정을 받더라도 어쨌든 조정이 한 번 있을 수 있다. 과거에는 두 번 있었는데 이번에는
두 번 있을지 한 번 있을지 모르겠고, 만약에 두 번 있다면 고점을 살짝 높이거나 고점 근방에서 다시 하락해서 9월 FOMC 전후로 조정 저점을 확인하고 다시 급반등했다가 트럼프 대선 임박해서 다시 살짝 내려왔다가 트럼프 대선 끝나고 피치 사이클의 상승장의 흐름이 나타나는, 아니면은 한 번만 조정한다 했을 때는 지금의 상승이 좀 이어져가지고 피 전후로 고점을 한번 높이고 다시 하락을 해서 대선 전후로 조정 저점을 찍고 올라온 흐름, 이 둘 중에 하나가 될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서 많이 올랐잖아요. 계속 이렇게 오르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지그재그를 하고 대선이 끝나고 나서 오를 거다. 그 저점의 지지선은 이 초록색 선 그렸잖아요. 이 B 전후로 저점들 조정을 받았을 때 저점을 이으면 지지선이 나오잖아요. 이 초록 지지선을 이탈하진 않을 거다. 지지선이 높아지는 거 보이죠? 앞으로 한 번 있을지 대선 전에 두 번 있을지 모르겠지만 조정은 초록선 대략 보면은 5300 정도 근처예요. 디테일한 거는 나중에 커뮤니티 글로 알려드리거나 다음 영상에서 알려드릴게요. 뭐 그 근처 이하로는 안 내려간다. 계속 이렇게 조정을 받는다. 제가 이렇게 흐름을 프랙탈적으로 분석을 해드리지만 패시브 투자 입장에서, 자산 배분 투자 입장에서 보면 저는 미국 주식을 언제 샀냐면은 이때 산 거를 이때 팔았고요. 이 붉은색 고점 있잖아요. 마지막 번지점프 때. 마지막 번지점프 때에선 당연히 팔았고 그 전에서부터 조금씩 팔기 시작했고요. 이렇게 하락한 다음에 이 코로나 저점서부터 시작해서 제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주식을 샀어요. 저는 이때도 샀어요. 이때 22년에도 샀어요. 조금씩 비중을 줄이기 시작해서 지금은 비중 다 줄여놓은 상태죠. 근데 계속 증시가 오르니까 비중은 다 줄여놨지만 조금씩 더 익절하게 돼요. 큰 흐름에서 보면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 파는 게 충분히 가능하고, 지금 저는 이번에 지그재그 하면서 생기는 요 고점을 헤드앤숄더의 왼쪽 어깨라고 생각하거든요. 왼쪽 어깨라 생각하고 이렇게 이번에 올라서 머리를 만들 거잖아요. 머리를 만드는 거는 6000 이상까지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가능성이지 못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미리미리 어깨 이상이라 생각하면은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걸 다 보고 나서 여기 떨어지고 나서 고점이었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미리 내가 생각한 익절 라인이라면 익절을 시작해야 매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매수와 매도의 기준이 없으면 절대로 고가 매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휩쓸려서 쭉 기분만 좋았다가 다시 떨어지는 거를 함께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B 주변의 고점, 그러니까 지금 고점 있잖아요. 5600 이상 정도? 그 정도에서는 충분히 어깨 위에서 판 거다. 그래서 익절은 언제나 옳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 리스크를 감내하는 구간, 이 B에서 C의 마지막 번지 점프대를 감내하는 거는 개인마다 알아서 하시면 돼요. 위험을 감수하시는 분은 하긴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조심을 항상 해야 되고, 내가 매도하는 어떤 원칙은 있어야 된다. 정말 최후의 원칙은 뭐냐면 이 초록선이죠. 이 초록선을 이탈하면 진짜 위험한 거예요. 이 초록선을 이탈하는 순간에는 무조건 반사적으로 익절을 해야 이런 하락을 겪지 않는다. 이 붉은색 대선 이후에 상승을 하다가 내년 상반기 상승을 하겠죠. 이렇게 프랙탈로 봤을 때 C를 25년 8월로 잡았잖아요. 8월로 잡으면 8월의 고점이 아니고 8월 몇 달 전의 고점이니까 6월 고점이라 칠게요. 내년 6월이면은 이렇게 시기상으로 예측해서 한다는 게 아니라 그때 공포탐욕 지수나 증시 흐름을 다 복합적으로 봐야죠. 당연히 경제지표나 뉴스들도 다 확인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매도할 준비를 해야 된다. 저는 무조건 이 구간에 이르면 계속해서 익절 관점 말씀드릴 것 같아요. 이 방송에서는 아무래도 일반적인 흐름으로서 안전한 스탠스로 안내를 해드릴 예정이고, 영상은 미국 증시는 3주에 한 번씩 지금 업로드하고 있고 1주에 한 번씩 영상을 업로드하지만 실제로 경제 흐름은 빠르게 변하고 빠른 대응을 해야 될 때도 있죠. 그럴 때는 주 1회 공개 커뮤니티를 통해서 분석을 한번 또 글로 쓰고요. 요새는 멤버십으로 멤버십 오픈한 지 3-4달 됐는데 계속해서 일주일에 2-3번 정도 추가 글을 쓰면서 시황을 분석해드리거나 자산별 비중 전략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사는 그대로 반복되지 않지만 분명 그 은율은 반복된다고 마크 트웨인이 얘기했죠. 시장을 뭐 점쟁이처럼 맞춰서 진행할 거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매수와 매도의 매매 시나리오를 알고 미리 세우고 나서 매매를 해야 매도를 정확하게 할 수 있거든요. 매도를 하기 위한 전제적인 시나리오를 미리 점검하는 입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를 프랙탈 분석을 통해서 하고 있고, 실제로 지난 1년간 제 분석을 보신 분들이라면 시장의 변곡점에서 미리 선점해서 알 수 있었다는 거 아마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